제가 자기소개서 많이 받아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대로 쓰는 사람이 거의 없다. 저도 이제는 자기소개서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읽는 입장이 되었는데 자기소개서 봐주고 합격도 많이 시켜봤습니다. 어릴 적에 치과 선생님한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자동차를 좋아해서 이런 거 제발 좀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주저리 말하는 것보다 가장 확실한 거는 거든요.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찐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여기서 얘기할 거는 이제 자기소개서 잘 쓰는 법인데요. 저는 사실 이제 자기소개서 쓸 일은 많이 없지만 정말 많이 써왔고, 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금, 장학금 이런 거 받을 때 굉장히 많이 써왔는데 지금은 이제는 취업 전선이나 그런 거에서 다 멀어졌기 때문에 쓸 일은 없긴 하지만 저는 또 되게 많이 봐줬습니다. 자기소개서 봐줘가지고 합격시킨 학교만 거의 10손가락 넘어가고요. 로스쿨, 다양한 회사, 어디 대학교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자기소개서 봐주고 합격도 많이 시켜봤습니다. 근데 제가 자기소개서를 많이 받아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제대로 쓰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걸 조금 느꼈습니다. 자기소개서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자기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건데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문제 푸는 거거든요. 자기소개서를 생으로 쓰라고 하는 회사나 학교는 거의 없잖아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써라 이렇게 주어진 그 문제가 딱 있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써야 되는 그 회사나 학교에서 원하는 그런 답이 뭔지를 알고 쓰는 게 중요함에도 굉장히 그거랑 관련 없는 그냥 자기 얘기만 하는 그런 자기소개서를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제가 자기소개서 하나만큼은 정말 자신 있게 제가 누구를 어떤 학교든 어떤 단체에 지원을 하시든 저는 훨씬 더 잘 봐줄 자신이 있는 사람인데 또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또 좀 찍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자세도 조금 더 건방져졌죠. 그래서 자기소개서 어떻게 하면 잘 쓰는지 굉장히 기본적일 수 있지만 분명히 챙겨야 되고 이것만 챙겨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쓴 자기소개서의 퀄리티가 몇 배는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제가 확신하는 그런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봐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잘 모르시는 부분이에요. 무조건 두괄식으로 써야 됩니다. 두괄식이 뭔지는 다 아시죠?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항상 앞에 써야 된다 라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두괄식으로 쓴다고 해서 그냥 자기 생각을 그냥 앞에다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을 그러면 앞에다 써야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봐줬던 자기소개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이 있다고 좀 보겠습니다. 지원한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덕목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이런 질문은 자기소개서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는 유형의 질문인데요. 이분은 어떻게 쓰셨는지 한번 볼게요. 시작과 끝이 한결같은 사람이 되자 아버지께서는 항상 작은 일에도 정직과 성실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어머니께서는 언제나 따뜻한 긍정적인 말들로 대해주셨습니다. 딱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과연 이 문장이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문단의 주제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주제라고 한다면 그 주제가 여기서 물어보는 그 내용에 걸맞는 주제일까요? 일단은 이 문장의 평가를 조금 해보자면 일단 시작과 끝이 한결같은 사람이 되자 이런 내용을 말하고 싶은 건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아버지께서는 어머니께서는 이런 식으로 너무 나열된 문장이고 확실하게 임팩트가 좀 없습니다. 이걸 이 자기소개서 쓰시는 분들이 항상 알아야 되는 게 이걸 읽는 분들 인사평가자들은 모든 문장을 많이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는 자기소개서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소개서를 읽는 입장이 되었는데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하면 저는 사실은 더 읽게 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인사평가자가 조금이라도 더 읽게 하려면 첫 문장은 이걸로 하시면 안 되고 조금 더 이 문단에서 더 임팩트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셔서 그걸 맨 앞에다가 놓으셔야 합니다. 제가 조금 더 마저 볼게요. 시작과 끝이 한결같은 그런 내용을 부모님이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매사에 최선을 다한 태도와 부지런함을 배웠고 저의 장점은 성실함, 부지런함. 사실 조금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된다는 느낌도 있어요. 뒤에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딱 여기서 이제 눈이 가더라고요.
대학 입학 후에 졸업한 뒤에 지금 8년 동안 한 직장에 재직 중입니다. 사실 지금 같은 시대에 어느 한 직장에서 8년 동안 일했다는 그 경험 자체는 누가 봐도 너무나 탐나는 그런 강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저는 맨 앞으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두 가식이라고 쓰라고 했지만 어떤 문장을 두 가식으로 놓을 거냐라고 했을 때 가장 임팩트 있는 그 한 문장을 저는 앞으로 꺼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를 보고 약간 제가 지금 말한 피드백을 그대로 이 친구한테 해주었고 바뀐 걸 보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완벽한 건 아니지만 전보다는 훨씬 더 나아진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작과 끝이 한결같은 사람의 대자가 제 인생의 좌우명입니다. 좋습니다. 아까는 그 뒤에 아버지가 이거 가르쳐 주셨고 어머니가 이거 가르쳐 주셨고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건 저는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쓰더라도 뒤에 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저는 8년 동안 지금까지 한 회사에서 재직 중입니다. 이 문장이 바로 나와야지만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읽은 인사 담당자의 뇌리에는 8년 동안 한 직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하게 뇌리에 박힐 겁니다. 그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게 되겠죠. 네, 훨씬 더 이렇게만 해도 전에 그 수정하기 전보다 훨씬 더 임팩트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자기소개서를 쓸 때 꼭 두 가지식으로 가장 임팩트 있는 내용 하나를 문장 앞으로 끌어와야 된다, 문단 앞으로 끌어와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접속사와 미사하고는 다 빼라. 그리고 그럼에도 사실 대부분의 접속사는 사실은 빼도 말이 다 되거든요. 근데 접속사가 좀 과도하게 들어가면 읽는 입장에서는 괜히 말을 좀 늘리는 것 같고, 그리고 불필요한 접속사 다 모으면은 제가 가장 강력한 문장 하나 쓸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 굳이 다 글자 수 정해져 있는 자기소개서 항목에서 그런 것들로 낭비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사하고를 다 빼라라는 거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굉장한 책임감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굉장한이라는 말 굳이 필요 없어요. 그냥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책임감을 배웠습니다. 말만 해도 무슨 말 하는지 다 이해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굉장한이라든지 엄청난, 매우 이런 식의 강조하고자 하는 부사나 형용사들은 없어도 말이 되고, 마찬가지로 굳이 안 넣어도 되는 것들 때문에 글자 수를 낭비하게 됩니다. 접속사 글자 수와 미사하고 글자 수를 다 모아서 마지막에 강력한 한 방으로 문장을 하나 더 쓰는 게 더 낫습니다. 일례로 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를 통해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십시오. 바로 저는 나오죠. 저는 3년 동안 학년 배우를 위해 교내 환경보호 대부분의 학교에 수행했지만 감당하기 힘든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런 감당하기 힘든 사건, 이런 것들도 미사오구일 뿐 무슨 사건인지 드러낼 수 없는 그런 말이거든요. 모든 대부분의 활동이 순탄하였지만 감당하기 힘든, 이거는 다 빼고요. 당연히 모든 활동은 다 순탄하겠죠. 근데 감당하기 힘든 이벤트가 한 번씩 있는 건 당연한 건데 굳이 이런 말을 소설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1시간 30분 남은 시간 동안 많은 쓰레기를 언제 정리하지? 였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제가 맡은 역할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시작했었습니다. 여기만 봐도 많은 쓰레기를 언제 정리하지? 포기하고 싶었지만 굳이 안 해도 되는 그런 너무나 많은 미사오구들이 많습니다. 가장 해야 될 말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 친구가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서 가장 챙겨야 되는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려고 할 때 본인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끌고 끝까지 갔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인사 담당자들은 그 내용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 없는, 굳이 이 사건들을 꾸미기 위한 그런 앞뒤로 불필요한 문장들은 다 빼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 내용을 처음에 딱 가져가고 아까 두 가지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바로 시작해서 그 뒤에는 그 예시를 더 구체화하고 본인이 어떤 걸 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는 게 훨씬 더 글자 수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경험을 물을 때 경험을 묻는 질문이 거의 대부분, 거의 모든 자기소개서에 있게 되는데, 그 질문에 답을 할 때는 그 안에서 본인이 한 역할, 본인이 기여해서 발전시킨 내용, 거기서 느낀 가치관이나 본인 생각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 예시를 하나만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 질문에서는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은 본인이 뭘 했는지를 알고 싶은 건 없어요. 본인이 뭘 했는지는 아주
짧게 그냥 짧은 문장으로 끝내시고 거기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냈는지 그런 거를 드러낼 수 있는 강력한 예시만 있으면 됩니다. 또 이거는 다른 자기소개서 항목을 좀 볼게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가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도 바로 저는 옛날부터 호기심이 많았고 이러한 호기심을 실험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문제가 바로 나오죠. 이건 바로 과감하게 지워야 되고요. 여기 조금 읽어보시면 나일론 합성 실험을 했다는 거고 이때 동아리원들한테 실험을 설명하고 직접 진행을 해봤다. 그리고 실험이 끝난 후에 실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막막했는데 더 쉬운 설명을 위해서 구분자 소재를 만드는 실험을 직접 계획하고 다른 친구들한테 설명함으로써 그 개념을 좀 더 발전시켰고 이해를 시켰다 이런 거거든요.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옛날에 호기심 많았었고 어쨌고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요. 그 고분자 실험을 할 때 자기가 친구들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더 좋은 소재 실험을 찾아봤고 그리고 그거를 친구들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풀어내서 설명을 했고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처음에 들어와야 되는 문장은 저는 고등학교 시절도 사실 필요 없죠. 문장에서 이미 질문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더 나은 고분자 소재 실험을 고안하기 위해서 친구들에게 교육하는 방식을 택해서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내 경험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확실하게 첫 문장에 내보내는 게 더 임팩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는 방식으로 고분자 실험에 관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써줘도 사실은 얘가 뭘 했는지 첫 문장부터 알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임팩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주저리 말하는 것보다 가장 확실한 거는 예시 하나거든요. 본인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예시를 딱 잡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세요. 자기소개서 쓸 때 뭘 제일 어려워하시냐면 아니 나는 이런 거를 한 적이 없는데 뭘 쓰라는 얘기야 라는 생각부터 시작을 해서 되게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시거든요. 근데 처음엔 당연히 쓸데없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겠지만 그거를 천천히 한번 써보세요. 본인이 뭘 했는지 써보면 그 중에서 좀 임팩트 있을 만한 단어가 하나씩은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자기소개서에서 임팩트 있는 내용은 고분자 소재라는 것과 그리고 다른 부원들한테 설명해줬다는 것 그리고 더 나은 고분자 소재를 자기가 직접 찾아봤다는 것 이 세 가지가 제일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자소서를 더 잘 쓸 때 자기가 딱 키워드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몇 가지를 선택을 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좋은 자기소개서가 나오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디에나 있는 그런 지원 동기에 대한 글을 쓸 때는 항상 그 회사나 학교 홈페이지에서 건립 이념이나 회사의 목적을 좀 보시라 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원 동기는 너무 뻔하죠. 돈 벌고 싶다, 엄마가 가라고 했는데 부모님의 꿈을 이루고 싶다, 내 꿈을 이루고 싶다 이런 추상적인 내용부터 당연히 시작을 하는 거지만 사실은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자기의 생각을 어느 정도 정리해서 잘 드러내는 것도 자기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좀 조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상대에 대한 조사 없이 그냥 자기 머릿속에서 나오는 지원 동기를 어떻게든 꾸며서 쓰려고 하면 그거 너무 티가 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상대를 내가 공략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 공략법을 튜토리얼이 나와 있는데 좀 읽어보시라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거의 가장 첫 출발점은 회사를 지원한다면 그 회사의 제품 카탈로그를 보시던지 그리고 회사 홈페이지에 가서 거기서 제시하고 있는 비전이나 이념이 뭔지 그런 걸 좀 읽어보셔야 된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너무 어렵다라고 한다면 가장 무난하지만 강력하게 쓸 수 있는 첫 문장은 그 학교나 기업의 가치 아니면 어떤 주력 제품에 대해서 자신의 가치관을 쓰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에 지원을 할 때 거기도 마찬가지로 첫 질문이 지원 동기였는데 저희 그때 썼던 지원 동기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치의학은 구강 건강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추구하는 학문입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치아에서 나오는 미소와 자신감은 수많은 대인관계로 전철되는 사회생활의 질을 높여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어줍니다. 가 제 첫 문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치의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내가 그걸 통해서 어떤 걸 이루고 싶은지를 첫 문장에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의 결과로 나온 문장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릴 적에 제가 뭐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어릴 적에 제가 치과 선생님한테 이가 부러졌는, 이런 거 제발 좀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자동차를 좋아해서 자동차 회사, 이런 거는 너무 초등학생도 안 쓰는 그런 자소서 형식이고, 그런 거 어쩔 수 없이 쓴다고 하지 마시고, 네, 분명 더 좋은 문장이 있습니다. 꼭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셔서 거기서 단서를 좀 찾으시고 그 단서를 가지고 글을 쓰시는 거를 저는 꼭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태까지 제가 생각하는 조금 중요한 자기소개서 쓰는 방식, 쓸 때 유의하셔야 되는 사항 4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정리하자면 첫 번째, 무조건 2갈씩으로 써라. 두 번째, 접속사와 위사오근은 웬만하면 다 빼라. 그리고 세 번째, 경험을 묻는 질문에서는 그 안에서 본인이 한 역할, 본인이 기여하여 발전시킨 내용, 거기서 느낀 가치관이나 본인의 생각 변화가 잘 드러나는 예시를 하나만 써라. 네 번째, 지원 동기는 무조건 그 회사나 학교의 홈페이지를 보고 건립 이념이나 회사의 목적 보고 써라 입니다. 꼭 참고하셔서 좋은 자소서 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치과의사 찐이었습니다.